남자가 젊은 여자를 원하는 것은 통제와 지배 가능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권위를 갖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지배 이론인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렸다. 사회과학적 이론은 틀렸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왜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선호할까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가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젊어 보이도록 해야 된다. 여자의 가치는 젊은 게 있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회학적 의미가 아니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거부터 수십만 년 동안 이런 성향이 인간의 유전자에 프로그램됐다.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젠더적 입장에서 또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것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젠더적 편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젊은 여자를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 이유는 뭐냐? 진화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를 여자의 번식 가치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은 분명히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이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그런데 여자가 애를 낳고 남자는 못 낳는다. 이거 생물학적인 팩트잖아요. 어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여자의 번식 가치와 관련해서 남성들이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유전자에 프로그램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 측면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자의 번식 가치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나이 때부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 확률을 말해요. 언제가 제일 아이를 낳을 숫자가 많아지겠어요? 딱 가임기에 접어들 때 사춘기 때부터 한 15세 그때가 번식 가치가 제일 높아요. 20세 지나면서부터 점차 이제 감소하죠. 그러다가 40세 무렵에 들면 여자의 번식 능력은 완전히 낮아지고 50세가 되면은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죠. 그러면 사실상 0이라고 봐야지. 애를 더 못 낳죠. 바로 이러한 측면과 남자의 여자 선호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본성이 남성들에게 프로그램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셰그넌의 연구를 보면 아마존 야노마메족 인디언 남자들을 조사했는데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이러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목코드대.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딱 먹기 좋은 잘 익은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춘기가 지났지만 그래서 가임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첫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시 부족에서도 확인이 되죠. 미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란, 인도 남자 다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젊은 여자 선호는 전 세계적인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다. 세계 37개 문화권을 조사했는데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젊은 여자를 100%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는 100%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의 평균이 전부 다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어느 정도냐? 평균 2.5세가량 연하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에 대한 주의 고정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와 좀 나이 많은 여자를 같이 놓으면 젊은 여자한테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세 나이지리아 남자는 6.5세가량 연하를 선호하고 21.5세 크로아티아 남자는 19세가량의 아내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가장 민주화가 잘 진행이 되고 가장 복지가 잘 갖춰져 있고 또 가장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문화권에서는 1, 2세 정도 연하를 선호한다. 나이폭이 크지가 않아요. 반면에 일부 다처제 국가인 나이지리아 6.5세 차이가 훨씬 크죠. 그리고 잠비아 7.5세 또 훨씬 커집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보면은 진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현대에 이르러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조금씩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문 개인 광고 사례 통계를 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0대 남자는 저는 5세 여자를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50대 남자의 경우는 10세에서 20세 연하를 선호하는, 점점 갭이
벌어지죠.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함으로써 진정으로 얻게 되는 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건데, 이제 가설을 진화심리학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젊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번식가치 또는 생식력과 관련된 여자의 특징을 좋아하는 거다. 번식가치와 생식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생식력은 앞으로 몇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0대 중반이 가장 아이를 낳기 적기죠. 번식가치는 15세 때 최고였다가 점점 떨어지지만 생식력은 20대 중반이 최고점이에요. 15세 때도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나 너무 젊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조산의 경우에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잘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가장 건강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나이는 20대 중반. 그때는 생식력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번식력은 10대 중반이 피크고 생식력은 20대 중반이 피크입니다. 그 후로는 다 낮아지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번식가치와 생식력에 따라서 남성들의 여성 나이 선호가 변화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무조건 그럼 남자들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할 것이냐? 아니죠. 자, 가설이 뭐였습니까? 번식가치 혹은 생식력이잖아요. 그럼 생식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20대 중반이지. 그럼 20대 중반을 선호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을 원한다면 10대도 자기보다 어린애, 가령 뭐 18살이면 16살을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대도 20대 중반 나이,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원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왜냐? 중심은 나이가 무조건 어린 것이 아니라 생식력이 좋은 여자를 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가설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켄리 팀에서 연구를 했더니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여자와 데이트하려는 의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자들은 어린 남자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20대 초중반 여자들이 10대 후반 남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는데 거꾸로 10대 후반의 남자들은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들을 선호하더라.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엔 생식력이 좋은 여성들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나이 어린 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켄리 팀의 연구는 대단히 큰 의의를 갖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보다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 하는 거예요. 격차가 커지는 거지. 두세 살 차이면 됐는데 20대 때는 30대 때 가면 한 5살, 6살 원하고 40대 때는 한 7, 8살 차이 원하고 50대 가면은 10살, 20살 차이를 원한다. 점점 원하는 나이 차이가 커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꾸로 10대 남자는 그런 관심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문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여자가 다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데도 상호 소통이 안 되지. 아무리 10대가 20대 여자한테 어필해봐요. 20대 여성들은 10대한테 관심이 안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여자를 선호하더라.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지배이론과 학습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배이론이 뭐냐면 이제 사회학적인 이론인데요. 남자가 젊은 여자를 원하는 것은 통제와 지배 가능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권위를 갖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지배이론인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 10대는 어때요? 만약 지배하고자 한다면 자기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10대는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게 틀리다. 그리고 학습이론이 있습니다. 학습이론이 뭐냐?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나이 적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 좋아하니까 나이 많은 남자도 그래 나도 너 좋아.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으로 나이 적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보세요. 10대는 어때요? 나이 많은 여자가 나 너 안 좋아. 이런데도 10대 남자는 나이 많은 20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로, 학습이론으로는 설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다. 사회과학적 이론은 틀렸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남자가 젊은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에 길고 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 시대 동안 젊음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생식력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젊을수록 생식력이 좋다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남자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선호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진화 가설에 대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가 많은 남자가 실제로 선호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최대 생식력을 지난 경우 설명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대 남자가 선호하는 나이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10살에서 20살이라고 그러면 보통 한 30대 중반, 후반 여자를 선호한다는 건데 안 맞잖아. 선호하는 나이는 20대 중반이어야 되잖아요. 생식력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나이대든지 전부 다 20대 중반을 선호해야 되잖아. 근데 왜 50대는 20대 중반을 선호하지 않고 좀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30대 후반
중반, 40대 초반을 선호하느냐,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재반론도 또 있습니다. 진화 가설 자체는 맞아요. 캔릭 팀의 진화 가설 자체는 맞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면 20대 중반 여성을 실제로 사귈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지. 50살 먹어갖고 20대 중반 여자 사귀기 쉬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타협해서 30대 후반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결과지 않느냐. 그리고 지나치게 나이 차가 많으면 갈등이 많죠. 세대차가 벌어지니까. 실제로 배우자 살해 비율을 보면요. 부부의 나이 차가 많을수록 배우자 살해 비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나이 차는 비용이 너무 많다. 진화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부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결혼 풍습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이런 문화적 차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진화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 이런 반론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식력을 기준으로 남성들이 젊은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는 진화 가설은 여전히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장들을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